애인은 없어도 오토바이는 없으면 안 된다. 동남아의 흔한 얘기입니다. 심지어 집은 없어도 오토바이는 있어야 한다고도 합니다. 실제로 동남아의 젊은이들에게 오토바이는 핸드폰과 함께 꼭 가져야 할 양대 필수품입니다. 동남아의 대표적 나라들인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모두 전체 가정의 80% 이상이 한 대 이상의 오토바이를 갖고 있습니다. 고급 오토바이는 사회적인 지위와 부, 그리고 허세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오토바이 사용자가 압도적이다 보니 도로, 신호등, 주차장도 오토바이가 중심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편의에 맞춘 상점과 물건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합니다. 일본의 오토바이 회사가 동남아의 최대 축구대회인 스즈키컵을 후원하는 것도 이 지역의 엄청난 시장 때문이죠. 한마디로 동남아에서 오토바이는 이동수단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동남아의 장엄하기까지 한 오토바이 행렬을 더는 못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각국 정부가 오토바이 퇴출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오토바이가 가장 많은 나라는 단연 인구도 세계 제일인 인도입니다. 14억 명 인구에 2억 2천만 대입니다. 두 번째가 동남아의 인도네시아입니다. 인구 2억 8천만 명으로 인도의 5분의 1이지만 오토바이는 인도의 절반인 1억 1천만 대를 갖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3위인 중국에 이어 4위입니다. 하지만 1억 명의 인구에 6,500만 대로 인구당 가장 많은 오토바이를 가진 나라입니다. 여러 면에서 동남아의 오토바이를 상징하는 나라죠. 통계에 의하면 베트남의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 6배가 많으며 분당 5.8대가 팔립니다. 인구당 가장 많은 오토바이를 가진 도시도 베트남에 있습니다. 840만 명의 하노이엔 570만 대가 있고 900만 명의 호치민엔 무려 850만 대의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1인당 한 대씩은 있다는 얘기죠. 이외에 태국이 세계 5위, 말레이시아가 7위, 필리핀이 16위이니 동남아에 얼마나 많은 오토바이가 몰려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동남아에 유독 오토바이가 많은 건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지난 20여 년간의 경제 성장으로 이루어진 급격한 도시화가 근원이라 하겠습니다. 농촌에서 일자리가 많은 대도시로 인구가 대거 몰리면서 교통 대란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의 호치민은 순식간에 1,000만 명에 가까운 메가시티가 되었습니다. 호치민으로 출퇴근하는 광역도시까지 합하면 2천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도시에 지하철이 이제야 건설 중입니다. 위성도시와 호치민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수단은 버스뿐입니다. 그마저도 태부족입니다. 게다가 길마저 좁아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는 광역권까지 합하면 무려 3천만 명이 넘습니다. 도시철도 역시 미비하기 짝이 없어 이제야 겨우 한 개의 노선의 지하철이 다닙니다. 도심의 평균 주행 속도는 시속 10k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카르타는 최악의 교통체증 도시 조사에서 늘 최상위권입니다. 태국의 방콕은 이 분야에서 가장 악명 높은 도시 중 하나죠. 웬만한 곳은 365일 막힌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 모노레일, 수상버스 등을 확충하지만 광역 도시권의 1,500여만 명을 감당하기에는 버겁기만 합니다. 도시가 커지고 인구가 증가하면 이에 맞추어 도로를 확장하고 철도를 건설해야 하지만 이를 등한시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밀림이 많고 날씨가 너무 더워 건설이 어렵다는 동남아만의 고충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상은 과거 군사정부가 사회간접자본에 무지했거나 무관심한 탓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선 버스 정류장을 찾기도 어렵고 배차 간격은 길며 제 시간에 오지도 않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대로변 위주라 직장까지 땡볕 아래를 걷거나 갈아타는데 적잖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이렇듯 동남아의 폭발적인 오토바이 증가는 대중교통수단의 절대적인 부족과 불편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오토바이는 그 어디든 원하는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 있죠. 일찍 끊기는 버스와 달리 아주 늦은 시간에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 번 갈아타야 하는 버스에 비해 돈도 적게 들고 시간도 아낄 수 있으니 동남아에서 오토바이는 그 어느 면으로 보나 가장 효율적인 교통편입니다. 동남아의 현재 경제 수준으로 보아도 다수가 자동차를 사는 건 아직 무리입니다. 1인당 GDP를 보면 말레이시아가 12,000달러이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은 4,000에서 7,000달러 사이입니다. 관세도 비싸 이들 나라에서 자동차를 사려면 경차라도 꼬박 3년 이상의 월급을 모아야 합니다. 반면 오토바이는 3에서 5개월 정도면 되고 할부도 다양해 큰 부담이 없습니다. 게다가 유지비도 자동차에 비할 바 없이 저렴합니다. 엔진이 단순해 웬만하면 직접 고칠 수도 있고 연비도 자동차의 4~5배입니다. 통행료는 자동차의 절반 이하이고 주차료는 몇백 원이라 동남아의 소득 수준에서도 충분히 애용할 만하죠. 우리 같은 긴 겨울이 없어 1년 내내 쓸 수 있다는 점도 오토바이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남아인들의 발을 각국 정부가 나서 없애려 합니다. 오토바이가 많은 이유만큼이나 오토바이를 퇴출하려는 이유도 여럿이지만 그 중에서도 동남아 대도시들이 공통으로 가진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치솟은 대기 오염입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 스위스의 IQ 에어 등 그 어떤 조사에서도 동남아의 대도시들은 세계 최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분석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베트남의 하노이 등은 오염도시의 대명사인 중국의 베이징, 인도의 뉴델리, 파키스탄의 라오르와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대기 오염의 주범은 크게 두 가지로 꼽히는데 화력발전과 오토바이입니다. 그중 좀 더 만만한 오토바이를 골라 우선 규제하겠다는 것이죠. 한 환경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 대기 오염 물질을 4배나 더 많이 배출한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로 인한 대기 오염이 극심한 도시 중 하나가 하노이입니다. 오죽 심하면 런던 스모그를 이젠 하노이 스모그가 이어받았다고 할 정도입니다. 호치민도 크게 다르지 않아 이 두 도시는 미세먼지가 기준치 이하인 날이 1년에 40일도 안 됩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2030년도까지는 대도시에서 오토바이 운행을 전면 중단키로 했습니다. 가장 심한 하노이는 일부 구간에서 당장 내년부터 운행 제한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악의 도시로 수차례 선정된 자카르타도 규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국민의 기대 수명이 1~2년 단축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비상입니다. 방콕 역시 낡은 오토바이가 대기 오염의 주범 중 하나지만 북부에선 화전이 더 문제입니다. 보통 3~4월께 숲을 태운 연기와 채가 하늘을 덮으면서 치앙마이와 치앙라이 같은 도시는 주민들이 정부에 집단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오염이 극심합니다. 이 외에도 오토바이는 동남아에서 교통사고의 원흉입니다. 태국에서는 오토바이 사고로 숨지는 사람이 매년 2만 명 이상입니다. 베트남은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도 매년 10,000명 가까이나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시리아에 이어 교통사고 사망률이 2위인 나라로 75%가 오토바이로 인한 것입니다. 게다가 오토바이를 이용한 소매치기 등의 범죄가 매년 늘고 있고 무분별한 경적 사용으로 도시 소음의 주범으로도 꼽힙니다. 이런 이유로 오토바이를 가급적 빨리 도시에서 몰아낸다는 게 동남아 각국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동남아인들의 삶이자 생활이자 문화가 된 오토바이를 과연 없앨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도시철도와 지하철, 버스 등의 대체 수단이 마련되지 않는 한 국민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마련되더라도 어디든 문 앞까지 쉽게 갈 수 있는 오토바이의 도어투도어의 편리함을 포기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오토바이에 맞춘 각종 상업시설도 모두 철거해야 합니다. 우버를 물리치고 동남아의 유니콘 기업이 된 그랩이나 고잭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는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수많은 오토바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앞선다는 배달 문화와 배달업체도 오토바이 규제와 함께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동남아인들의 가장 확실한 대출 담보물인 오토바이가 가치를 잃으면 금융도 손해를 봐야 할지 모릅니다. 이렇듯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교통대란, 실업자급증, 경제적 혼란은
오토바이를 없애려면 각오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대기 오염은 모두에게 똑같은 재앙일 것 같지만 사실은 이마저도 불평등합니다. 오염된 야외에서 종일 일하는 빈자들이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해서입니다. 요즘 동남아의 딜레마입니다. 오토바이를 없애는 것도 유지하는 것도 서민들에겐 모두 고단한 일입니다. 국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오토바이를 감축하는 것, 과연 동남아가 이 만만치 않은 방정식을 풀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